여기는 일본의 후쿠오카의 료칸의 컨셉으로 만들어지는 패스포트 후쿠오카라는 호텔이 될 거거든요. 제가 이제 객실의 틈방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턴지 봐주세요. 이렇게 텄습니다. 네, 방이 3개가 지금 하나로 됐습니다. 대수선 공사가 이제 동반된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현장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플래닝 정우석입니다. 저는 오늘 대전에 나와 있습니다. 대전만 오면 좀 마음이 편해지는데 저희가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했던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꽤 많은 호텔을 오픈한 유성이라는 상권에서 저희가 오늘 새로운 호텔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좀 강력한 컨셉이 들어간 그런 호텔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유성 온천이라는 상권의 키워드에 걸맞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실체화한 하이엔드 스테이를 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현장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호텔이 오늘의 호텔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러 공기가 한 50% 진행됐을 때에 나왔어요. 여기는 조금 더 하이엔드 스테이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전부 다 대수선 작업이 들어간 저희의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웬만해서는 제가 대수선을 잘 진행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 호텔은 왜 대수선을 진행했냐면, 원래 여기의 호텔의 객실 수가 20개였는데요. 저는 이 호텔을 10객실짜리로 만들 겁니다. 그 말인즉슨 객실이 그만큼 이제 커졌겠죠. 그래서 오늘 객실을 어떻게 통합했는지, 이렇게 객실을 통합했을 때에는 어떤 또 절차가 동반이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떤 호텔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들을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 보시죠. 여기가 이제 모텔의 주 출입구예요.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하면 팔이 달 정도로 굉장히 작은 스케일의 로비였어요. 지금 이제 벽이 철거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뒤에 있는 숨어있는 공간이 되게 넓죠. 여기를 무인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아예 상주하지 않는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럼 우린 이 공간을 무인 호텔에 체크인하는 고객들의 어떤 환대 경험을 공간 임팩트로 만들어주려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 활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간 경험을 제가 조금 어떻게 바뀔 건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는 소수의 인원들만 프라이빗하게 드나드는 그런 호텔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이 문은 그대로 메인 출입구로 활용할 거예요. 근데 여기를 예약한 고객들만 대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미리 받은 비밀번호로 이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양옆에는 저희가 거울로 마감을 할 거고요. 천정에는 빔 프로젝트를 달 거고, 전반적인 무드는 굉장히 어둡게 여기는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 거냐면 유채꽃밭을 만들 거예요. 여기는 일본의 후쿠오카의 료칸의 컨셉으로 만들어지는 패스포트 후쿠오카라는 호텔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컬러도 옐로우고, 그 다음에 후쿠오카의 상징이 되는 꽃인 유채꽃을 활용한 그런 공간 임팩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우와 하면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일단 만드는 게 여기의 목표입니다. 여기에다가 키오스크 존을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걸어 들어왔잖아요. 여기에는 이 문보다 큰 스크린이 설치가 될 거예요. 그런 스크린에는 누가 나오냐면요, 일본의 나카이상이라고 하는 가상의 프론트 직원을 만들 거고요. 그 직원이 여기서 일본식 전통 의복을 입고 이렇게 인사하고 안내할 거예요. 내가 무인 호텔에 들어와도 여긴 재밌게 이렇게 환대를 받는 느낌이 들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이 로비에서 고객한테 주고 싶은 경험입니다. 객실이 아주 작죠. 지금 그래도 이제 목공은 거의 다 끝난 상태예요. 요 작은 방이 원래 여기 있었던 방의 크기예요. 그래서 층별로 하나씩은 요 방 크기는 남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방은 기초 체력이 되는 그런 매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방을 위한 부대 공간은 우리 지하의 패키지로 또 팔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개짜리 방은 이 호텔에서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거의 100% OCC를 만들어주는 몇 개 안 되는 방으로 이코노미하게 만들 거고요. 그렇지만 이 방에도 이제 디테일은 있어요. 협소한 공간에도 저희의 어떤 정체성인 목욕을 하는 경험 자체는 객실 내에서도 해결을 일부분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게 건식 세면대를 좁지만 이쪽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욕조가 이만큼까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객실이지만 이 안에서는 당연히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기도 하지만 다도 경험도 할 수 있게끔 다도 존도 만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제가 이제 객실의 틈방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턴지 봐주세요. 이렇게 텄습니다. 네, 방이 3개가 지금 하나로 됐습니다. 방 3개를 각각 파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더 비싸게 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두고 일반적인 인테리어만 해서는 그렇게 팔 수 없어요. 공간만 넓은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을 만들 때는 최소 입실 기준 인원을 4인을 수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기준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방 하나의 전체 크기를 완전히 목욕 경험을 강조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욕조의 디자인도 굉장히 특별하고요. 어떤 방은 욕조와 사우나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의 목욕탕을 그냥 방 안에 만들어 놓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는 편하게 다이닝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거실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3가지 이제 방이 합쳐지고, 그 다음에 시각적인 임팩트가 더해져서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 방을 만드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이 이제 침실의 역할을 해줄 방이고요. 침대가 트윈으로 이렇게 크게 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센터 중심을 맞춰가지고 여기에 이제 다이닝 공간이 있고 다도 공간이 있고 이제 하는 방이 될 거고요. 이쪽이 이제 욕탕과 화장실 공간이 되는 거죠. 여기 큰 어떤 위계의 욕조가 들어갈 거고요. 작은 사우나를 아예 빌려버리는 게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바로 그 경험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냥 욕조만 크잖아요? 그러면 변별력이 없습니다. 우리 욕조는 남들과 뭐가 달라? 이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목욕 경험을 할 때는 다른 데 없는 뭐가 있어? 그게 입욕제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 후쿠오카잖아요. 그럼 녹차로 여기서 목욕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입욕제에 대한 컨텐츠도 지금 브랜딩단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아주 명성 있는 다도 체험을 하는 그룹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음식 컨텐츠가 여기 들어오고요. 어메니티 같은 것도 전부 다 친환경으로 다 만들 거예요. 아로마도 아로마 전문 협업 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유자향이 날 수 있는 시그니처 센트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하니까 오감에 대한 컨텐츠들을 지금 다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 자체의 임팩트는 숙소 중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있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진 그런 객실입니다. 이쪽은 좀 더 됐네요. 슬라이딩 도어가 이제 완성이 되고 있네요. 근데 여기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일본의 전통적인 공간 중에서 하이엔드 공간에 가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문이 착착착 열리면서 공간이 확장되는 그런 느낌 있죠. 그게 여기서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저기도 슬라이딩 도어거든요. 만들고 싶었던 시각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간 거죠. 사실 이렇게 텄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저희가 구조벽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는 데 있어갖고 굉장히 부담이 컸거든요. 여기는 제 프로젝트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대단히의 대수선 공사가 이제 동반된 그런 현장입니다. 이런 대수선에 해당하는 그런 공사들을 계획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많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대수선을 실제 시작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터지는지도 모르겠고 중간에 변수들도 많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도 복잡해지다 보니까 대부분 포기를 하시게 되는데 해보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요. 할만해요. 저는 지금 이제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건물에서 대수선 한 거랑도 같거든요. 모텔 중에 왜냐하면 전부 다 여기가 RC 구조로 된 구조벽이었고 대수선 심의도 넣고 해체를 하기 위해서 해체 심의도 넣고 해체를 했을 때 건물의 구조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 구조기술사가 와서 구조 검토까지 했고 그거에 따라서 구조 보강 공사까지 했고 그 다음에 대수선 이제 준공 심사까지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행정 절차가 들어갔다. 그리고 전체 공사비로 따져도 좀 많이 들어가긴 하죠. 10몇 프로의 비용이 더 상승하기는 했지만 해볼만 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잘 되면 제가 봤을 때 그거보다 얻는 게 더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했고요. 공간 자체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만큼 근본적인 하드웨어의 차별화를 갖고 오는 건 어렵거든요. 제일 중요한 데에다가 투자를 했다라고 저희는 이번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히든 공간이 있어요. 바로 지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할 거냐면요. 별채탕을 여기는 2개를 크게 넣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스탠다드 한 객실 고객들 있죠. 그 고객들과의 패키지로 엮을 거고요. 파티룸을 하나 만들 건데요. 가라오케 룸이 될 거예요. 일본에 사실 이제 1980년대, 90년대에 버블 경제 시절에 이 황금기 있잖아요. 그때의 어떤 느낌을 좀 가지게 할 수 있는 파티룸 하나를 또 만들어 놓게 되면은 2층부터 객실이 있으니까 소음 문제로부터 여긴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가라오케 노래방도 할 수 있고 파티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을 하나 만들어 갖고 밸류애드를 좀 더 할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객실 수가 되게 작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픈하자마자 네. 손님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뭔가 수립돼 있는 게 있나요? 객실 수는 적지만 객단가가 높고 그만큼 여기를 또 알리는 시간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2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와디즈를 할 겁니다. 와디즈는 이제 펀딩 프로그램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어떤 호텔이 될 거고 이런 스토리로 지어질 거고 이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얼리버드 특가로 이용하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미리 이제 저희 회전율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펀딩 프로그램을 이미 이제 열어놓았고요. 2번째는 우리가 3D 사진이 여긴 구체적으로 막 나오고 있어요. 3D 사진을 기반으로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에 먼저 올려볼 거예요. 사전 예약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시도해 볼 거니까 여기는 조금 더 유니크하고 특별한 공간이라는 점을 미리 온라인 접점에서 고객들과 만나게 하는 그런 전략이 되게 중요합니다. 숙박을 와디드에서 펀딩해서 돈을 번다? 이거 되게 진짜 새로운 개념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콩나물 주택이라고 하는 전주의 아늑 호텔 할 때도 와디즈 펀딩을 열어가지고 거의 2천만 원 가까운 숙박을 채우고 시작했었던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여기도 펀딩이 잘 되기를 지금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공간에 크게 상업용 세탁기랑 건조기가 올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가 세탁비도 좀 아껴보자예요. 저희가 침구류 같은 것들은 세탁업체를 통해서 보내지만 수건이나 여기에서 있는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기서 자체 세탁을 좀 해볼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장기 투숙 고객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도 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하면서 설계를 좀 하고 있어요. 보통 세탁이나 이런 걸 맡기는 이유가 인건비에 대한 고정비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10객실밖에 안 되거든요. 뭐 10객실도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수건 같은 것만, 가운 같은 것만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 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세탁의 퀄리티도 올라가죠. 네, 그런 식으로 운영 효율을 좀 만들어내려는 여러 시도들을 다 응집해서 좀 해놓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번에는 외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료칸의 그런 무드에 맞는 저희가 기와 같은 것들도 이제 이번에 마감재로 많이 사용이 돼서 아이덴티티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을 확실하게 보여줄 거고요. 이번에는 상층부에도 각 층별로 기와 라인들이 다 형성이 될 거예요. 와, 확실히 여기는 되게 동양적인 풍의 그런 료칸인가 보다 라는 느낌들을 느낄 수 있게 할 겁니다. 주차장도 보시면 거의 1대1 주차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고 야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노상 공경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도 어느 정도 많이 완화를 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게 이번 호텔의 또 특징입니다. 여기는 예약 고객한테는 100% 다 문자 메시지가 전송이 바로바로 돼요. 여기 호텔에 대한 이용 안내, 이 호텔에 대한 스토리텔링, 비밀번호, 그 다음에 고객들이 그 안에 링크로 하나 들어가면 그날의 어떤 컨디션, 요즘의 숙면 이런 걸 좀 체크해가지고 향기도 제한할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이 바로 객실의 아로마로 비치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기획들도 환대경험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기획 내용이에요. 네,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브랜드를 처음으로 이렇게 50% 정도 공기가 완성된 상태에서 와서 소개드리게 돼서 되게 의미가 있고요. 이게 숙박산업에서는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인건비도 절감하면서 객실은 또 통합하고 객단가는 높이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같이 적용된 그런 현장이라서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 팀과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오픈했을 때 또 어떤 모습일지도 빨리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9월 말경에 준공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한 2주간 저희가 세팅 준비 기간을 거칠 거예요. 곧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즉시 바로 또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